대표님, 네. 그 신부가 베트남 사람, 가난한 나라, 신부라고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부부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요? 과거에 사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었죠. 그냥 무조건 사온다. 이런 개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신부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일단 한국에 잘 사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한국 가면은 경제적으로 좀 나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한국 결혼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해서 신랑을 만날 때는 그때부터 진짜 신랑이 좋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랑분들이 신부한테 진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대해줘야 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내 같은 와이프지. 단, 멀리서 처갓집이 멀리 있다는 것 뿐이잖아. 처갓집이 한국에 있느냐, 저 바다 건너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와이프한테 하듯이 모든 경제적인 것은 사실상 한국 사람처럼 월급을 통째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근데 그게요, 몇 년 지나도 똑같아요. 응? 자, 어느 정도 기본 생활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좀 더 쓸 수 있는 용돈, 이 정도로 해서 아예 와이프한테 어느 정도 부분은 권한을 줘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서 타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와이프가 알아서. 요즘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주도 돈 더 달라고 한다. 그거는 어느 부분을 작게 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와이프한테 매달 내가 50만 원씩 줬어요. 50만 원 갖고 뭐 해요? 시장 보고 뭐 하고 나면 없잖아요. 시장 못 볼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요. 자,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줘놓으면은 무슨 소리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신랑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여성하고 똑같이 대해라. 단, 신랑분이 돈이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 한국 여성한테는 여성 자체적으로 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뭐 명품도 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뭘 한다, 여성 자체 화장품 값도 많이 들어가고, 여성들 치장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근데 베트남 결혼했을 때 베트남 아무리 부잣집의 딸들이 와 시집 와도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사치를 안 하고 살아요. 신부 자체적으로 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국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에 실제로 3분의 1도 안 돼. 그러면은, 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처갓집을 위해서 쓰는 돈 다 쓰잖아요. 설 때, 추석 때, 장인장모 생일 때 처갓집을 위해서 돈 다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똑같이 처갓집을 위해서 똑같아야 돼. 그러면 문제는 한국 사람과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을 돈 때문에 시집 왔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거보다는 사실상 지금 현재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결혼하는 분들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업체들이든 누구든 신랑들 자체가 이제 연애하듯이 이렇게 해서 한국을 데리고 관략하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부를 좀 무시하고 이런 거는 옛날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지금은 많이 적어진 거는 사실이죠. 그래도 반말하고 뭐 야야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자, 하나 봅시다. 우리가 TV에 고부열전 나오잖아요. 고부열전에 보면은 베트남 며느리, 캄보디아 며느리 다 이렇게 나라면하고 시어머니하고 어떤 갈등적인 문제도 나오고 이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반말 써요. 신랑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우리 신랑들한테 항상 가는 게 절대
반말 쓰지 마십시오. 말은 누구한테 배운다? 신랑한테 배웁니다. 제가 이거 비교를 하나 해줘요. 똑같은 여성, 베트남 여성 두 명을,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을 학당에 공부를 시키면요. 3개월, 4개월 후에 결혼한 신부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합니다. 결혼을 안 한 신부는 시험은 치는데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이게 차이가 확 나요. 그러면 말은 누구한테 배워요? 남편한테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반말 쓰면 반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무조건 요자를 붙이는 존댓말을 써주고 이렇게 신부들을 먼저 신부들한테 대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대우, 나한테 시집 와줘서 고맙다는. 그럼 신부들도 그걸 모르겠어요. 남편들이 신부한테 무시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들도 자기가 천대받는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러 갈래. 일하면 돈 벌어서 베트남으로 다 보내버리죠. 제가 이런 말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부들이 돈을 벌어서 처갓집으로 계속 보내. 그걸 왜 보낸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부모님 도와주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도 계속 보내. 신부 자기의 노후 준비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자, 한국 사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대체적으로 대부분 20살 정도 평균 차이 난다고 잡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30년 후를 보는 거예요.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와서 결혼해 살다가 아기 놓고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애들도 크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덜한데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고 역하다 보면 남편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같이 살아도. 자, 몇 년 살다가 법정에 가서 이혼을 했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위자료 얼마 받겠어요? 재산 반내나잖아요. 베트남 신부한테 그래주는 아마 사람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람한테 그래주는 신랑도 없어요. 기껏 줘봤자 몇백만 원. 이혼 법원에서도 판사도 그렇게 판결해요, 그냥. 대부분이 위자료 청구하면 뭐 한 300만 원. 그게 무슨 위자료입니까? 근데 그만큼 모든 이렇게 행령직도 사실 신부들을, 국제 결혼한 신부들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들은 나중을 자기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벌어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돈을 못 주는 거잖아요, 신랑. 못 믿고. 자, 아니죠.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의 재산에 신부 명의를 한번 넣어줘 보세요. 한국의 신부 이름으로 조그마한 상가라도 돈을 모아서 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과연 그 신부가 그렇게 보내겠어요? 저는 안 보낸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실 사람 많이 없죠, 신랑. 그래서, 자,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요즘 한국에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베트남 신부들 중에 한 10년 이상 된 제 와이프가 원래 40이에요. 40이다 보니까 제 와이프보다 나이 많고 이런 신부들하고 몇 명 친하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부들이 결혼한 지 15년 정도 이렇게 된 신부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부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 그 언니들 통장에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다 가지고 있더라. 한국 통장이에요. 그 신부들은 15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한국 자기 통장에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대요. 응? 그러면 신랑들이 과연 신부들 월급을 얼마 받는지 이런 부분에 가서 안 가냐. 그럼 신부는 신부대로 그냥 모으는 거예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애들도 중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대부분 초창기 때 몇 년 애가 아직까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는 베트남으로 보내죠. 그래서
신랑들은 무조건 모든 신랑들이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게 벌어서 베트남 처갓집으로 다 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서 보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들이 바닥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노후. 주위에 베트남 신부들이 돈을 보내서 베트남에 땅을 한 개 샀다, 뭘 샀다. 실제 나중에 가보세요. 가보면 명의는 무조건 베트남 신부 이름으로 돼 있어요. 부모 이름으로, 처음에 옛날에 부모 이름으로 해줬다가도 바꾸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신부들 자신이 자기 준비. 근데 그걸 대부분 한국 신랑들이 대부분 다 오해를 하죠. 자기 거는 다 보내고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적금 넣고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신부 한국에다가 아마 돈을 계속 먹을걸요? 남편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아파트 뭐 산다. 공동명의를 한번 해보지 보세요. 요즘은 맞선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뭐 재산, 아파트 명의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처갓집으로 돈 안 빼돌리잖아요. 문제는 신랑분들이 여성한테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는 좀 인격적으로 똑같이 배우자로서 대우를 해줘 보세요. 대우를 해주면은 안 그래요.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기초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과거에부터. 신랑들이 신부들 무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존댓말 쓰십시오. 그리고 신부한테 대우를 해주십시오. 한국 여성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신랑들도 배워야 되고 신랑들이 그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